자, 여기 그 자료는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제가, 뭐 이게 뭐 어떤 개인 투자자한테 어떤 큰 의미가 있어서 적어드린 게 아니고요. 그냥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라는 의미에서 그냥 적어 드린 겁니다. 이메일 알려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보내드리면 되니까요. 자, 여기 잠깐 보실게요. 이게, 계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여태까지 지난주서부터 연속으로 들으셨던 분들은 또 이제 그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한테 안전장치는 추세고요. 자, 보세요. 얘들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얘네들은 수급적으로 외국인, 개인, 기관의 수급을 알려줘요. 그쵸? 이게 이제 안전장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저희가 뭐 거래량이라고 할까요, 그냥? 거래량이라는 어떤 그 차트 요소도 있는 거죠. 그쵸? 보세요. 얘는 그게 있나요? 얘는 없습니다, 그게. 이게 없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들이 아까 전에 제가 외국인이 사는 거요. 외인 매수 조건 따졌는데 이게 뭐냐? 첫 번째가 저평가되면은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요. 한 차익 있으면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는요. 사고 팔아줘야지 삽니다. 사고 팔아줘야죠. 그쵸? 매수하고요. 매도가 가능해야죠. 자기가 원하는 투자금을 갖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얘들이 이게 딸린다, 뭐 한다, 뭐 이렇게 하지만 테마는 업종 테마도 있고, 뭐 별별 테마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전문을 얘기 못 합니다. 하지만 뭐냐면은, 상한가 테마주가 대부분 코스닥, 뭐 소형주들 이런 것들이 난리브루스를 치니까 얘네들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되지만 얘가 안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얘들 거를 몰라요. 그래서 얘만 있는 겁니다. 이 차트 값만 있는 거예요. 추세는 똑같습니다. 이게. 그럼 보세요. 그러면은 시장 따라서 얘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얘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수준 떠나서요. 얘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얘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를 해야 될 때는 얘가 없잖아요. 수급에서 되게 여태까지 계속 강조드렸던 얘가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얘를 뭘로 채우셔야 될 것 같아요? 매매가 안정감 있게 되려고 한다면요. 얘는 그냥 결론만요. 현재가창 수급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얘 특징하고 문제점을 같이 해볼까? 얘는 뭐냐면, 바로 지금의 투자자 심리를 보여줍니다. 지금 시점에. 그쵸? 막 체결되고 거래되고 막, 누가 사겠다고 이렇게 물량 걸어놓기도 하고, 팔겠다고 이만큼 걸려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난리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뭐냐면, 시의성 있는 수급을 보여줘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데요. 이거는 중급 이상의 투자자가 아니면 독이 돼 버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전업반 분들, 이런 분들한테 현재가창을 한 거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시기적으로 얘가 이제 들어가져 버리면은 얘에 준하는 게 채워져 버립니다. 여기. 그쵸? 그래서 얘로 엔딩을 하는 겁니다. 상한가 이 매매는 얘로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내 매매에 대한, 내 투자에 대한 그림. 그 지난주에도 저희가
그런 얘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했잖아요. 그거를 따라서 얘를 버릴 때 버리고 취할 때 취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그거를 참석하셨던 분들 아니면 제가 장사하는 게 아니고 꼭 들으시는 게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 뭐 교과서에서 보고서 얘기한 게 아니고 소개를 드렸잖아요. 저 그냥 투자 좋아하는 투자자라고요. 주식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느꼈던 것들을 정리한 거니까 그런 큰 그림은 꼭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저기 PT 자료를 보시면요. 지금 과거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처럼 지금은 아실 거예요. 양적 완화 축소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요번에 이제 그 연준회의에서 안 한다라고 했었죠. 안 한다라고 했는데 저희 주가는 박살이 났습니다. 그죠? 근데 말이 애매한 거죠. 가능성은 올해 안에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 안 한다 이거죠. 뭐 그런 것들을 그래서 미국 경제가 회복되냐 되지 않느냐, 이거는 뭐냐면 회복되면 우리가 따라갈 거냐 아니면 우리는 위험자산으로 치부되고 밀릴 거냐, 이것도 관건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뭐 통상 이제 국채 10년물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희 쪽에 들어오는 수급적인 자금 자체가 꼭 양적 완화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사실은 달러 캐리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또 금리가 인상하면은 또 빠져나갈 가능성도 크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여러 있는 거죠. 그리고 부채 한도가 이게 늘려주네 안 늘려주네 어쩌고 얘기하지만 그게 저희랑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쩌면은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제 14일이죠. 오늘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죠. 이제 차기 연준 회장 인준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에서 얘네들이 어떤 얘기하는 것 자체가 향후에 이제 연준 방향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참고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시진핑 관련해서 3중전회가 오늘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럽은 최근에 이제 금리 내렸죠. 그쵸? 예. 그리고 일본에서 아베노믹스 한다고, 이거 관련해서도, 엔화 관련돼서도 저희는 또 이제 원엔 환율이 또 되게 중요한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얘네들 포함해서 당연히 저희한테 미국 원화 절상 압력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제 근거는, 저희 경상주지 흑자폭이 사실은 굉장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원화 절상이 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옳건 그르건 맞건 틀리건 간에 그게 저희한테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코노미스트든지 간에 애널리스트든지 간에 결국에 한 방향에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 입장이 아님 말고지 않습니까? 아님 말고. 그쵸. 근데 개인 투자자는 아님 말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아직도 이머징으로 취급하고서는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미국 주가가 올라가면서 저거 될 거냐. 우리 쪽에선 돈이 딱 빠져나갈 거냐. 아니면은 같은 연결고리가 이어져서 들어올 거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저희 외국인이 들어오냐 마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죠.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경우의 수 변수들을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을 믿을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코스피 차트 이따가 그려드릴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 존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걸 벗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벗어났는데 그냥 벗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인, 매도, 개인, 그만큼 매수. 이게 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추세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는 뭔가요?
여기 상황에서 초급 따질까요? 조 상황에서도 초급은 매수가 없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기존 보유자는요. 보유자는 매도했고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쵸? 이게 다지 뭐 다른 게 뭐가 필요 있나요? 아닌 말고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저희 돈 들고서는 매매를 한 건데. 그쵸?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장대 뭐죠? 음봉으로 끝났나요?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차트 잠깐만 보실게요. 이제 차트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 이것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그었던 선이고요. 매도해야 되는 이유 있는 상태죠. 그쵸? 이렇게 주봉이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빠졌습니다. 제가 요거를 포인트를 기억했다가 계속 이 얘기대로 풀어가 보시자고요. 제가 시나리오를 드릴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시오라는 걸 그냥 명확하게 아닌 말고가 아니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제일 위가 몇 포인트죠? 2060 잡을게요. 60이요. 그 다음에 제가 깨면 안 되는 두 번째 구간을 한 2015 이렇게 잡을까요?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1940 정도 잡을까요? 이제 얘들만 갖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림을 몇 개 그릴 건데요. 그것 따라서 좀 정리를 해 두시면은 자요. 현재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깨졌죠? 지금서부터 저희가 과거를 답습한 것도 이 시나리오 잡고 이대로 가급적이면 행동하자라는 겁니다. 근거가 있으니까. 보세요. 자,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저희가 해야 될 것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주가는 어떻게 간다고요? 떨어지거나 흐르거나 오르거나 합니다. 세 가지. 나머지는 없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1번 시나리오를 뭐냐면 벌써 시작되긴 했지만 상승 추세 붕괴 이렇게 딱 됐죠. 벌써 시작됐죠. 그쵸? 이렇게요. 그러면은 자, 정리해 나가 보실게요. 첫 번째로 충분히 떨어져야 됩니다. 초급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중급 투자자는 그냥 중간중간에 넣어 드릴게요. 네. 초급 투자자 기준입니다. 충분히 떨어져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1940까지 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제 말을 믿으시고 제 얘기가 만약에 틀리면요.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저희는 여기까지 충분히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할게요. 그쵸? 첫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는 충분히 떨어져서 여기서 저점이 잡히면 그때는 아까 매수 조건 기억하시죠?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 개인 매도 이렇게요. 그쵸? 그래서 저점입니다. 저점 마지막 시간이니까 정리할까요? 외인 매수 그 다음에 개인 매도 이렇게요. 그 다음은 뭐요? 대량거래 의미 저항이요. 그쵸? 그 다음 세 번째가 대량거래 의미 저항, 대량거래라고 하겠습니다. 거래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얘가 바닥을 치고 이렇게 올라갈 때 저희가 이게 걸리겠죠? 그쵸? 초급 기준입니다. 초급. 자, 이제 주가가 어떻게 가냐면요.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매매하셔야 되나요? 하면 안 됩니다. 네. 여기 포함해서 요 구간 동안요. 그냥 이대로 하십시오. 매매 없는 겁니다. 매매라고 하는 건데 매수 없는 겁니다. 매수. 저희가 이 향후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매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한테 매수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일단은 매수라고 제가 적어 놓을게요. 단 어떤 조건값이 있나요, 여기에는? 최소한 외국인은 사고 있어야죠, 이 구간 동안. 그쵸? 외인, 매수요. 개인은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요, 이 구간 동안 이렇게 올라갔다 빠지고 하면서 매물량 다 개인들이 내놓으면 좋겠죠. 그쵸? 그거를 싼 가격에 외국인이 잡아먹으면 좋고요. 그래서 이거 선택사항이에요. 개인 매도는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이렇게요. 그쵸? 이 조건값이 있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보세요. 충분히 하락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 조건 충족하면 매수 조건 충족하면은 매수하실 수 있는 거죠. 그죠? 됐죠? 이제 향후 시나리오 이렇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매수했으면은 어디서 매도할 생각도 하셔야 되겠죠. 근데 매도 조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조건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사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구간을요, 여기까지 보시는 겁니다. 2000포인트, 2015포인트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시나리오 안에서는 시세가 상승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샀으면은 손절은 여기 깨지면 나가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여기 부근에서 전량 털어내셔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원래. 근데 여기에서 내가 들고 있게 만들어주는 거는 매수 조건하고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쵸? 보유하는 거는요. 그죠? 그래서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요 구간을 제가 그냥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요. 자,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한 패턴을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 다음에 주가가요, 이걸 깨고 더 내려가면은요, 더 내려나면요, 주식은 그냥,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쵸? 언제 안 해야 되는지, 언제를 기다려야 되는지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쵸?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시세가 만약에 이렇게까지 왔다고 한다면 초급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주가가 두 번째 구간은 뭐냐면 상승 추세 진입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정리해드리면은 매도 조건 체크하셔야 되겠죠. 이렇게요. 이거 좀 지울게요. 이렇게 진입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밑에 거는 싹 저거 해버리시고요. 상승 추세로 이제 진입하는 겁니다. 이거 아까 몇 포인트였죠? 네. 자, 보세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렇게 붕괴됐어요. 붕괴됐는데 얘가 복귀를 해요. 다음 주에. 이렇게요. 그럼 뭔가요? 저점 잡고 이거 매매하시려고 하면요. 뭐 체크하셔야 되죠? 매수 조건이요. 외국인 매수하고 개인 매도하고, 그쵸? 그죠? 그렇게 하고 뭔가요? 얘를 뚫으러 가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하고 상관이 있나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은 충분히 떨어진 다음에 그렇게 하는 시나리오 외에는 없다니까. 이건 중급 투자자 영역이란 말이에요. 예.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초급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중급 투자자는 이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빠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예. 중급 투자자는 어차피 대응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중급 투자자분들은 요 날에 장중에 나중에 끝난 다음에 결정된 수급이 아니고 장중에도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쵸? 자, 이제
이렇게 하고요. 얘가 잘 들어왔어요. 매매 하셔야 되나요?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매수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충분히 떨어지고 저점 잡으면 아까 반복입니다. 그럼 이제 하셔도 되죠. 네. 아까 조건을 안 들어드릴게요. 단 뭐가 있다고요? 이 구간 동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필수고요. 개인은 선택사항입니다. 그 선택사항을 이제 비슷한 패턴이니까 설명드리면요. 이때 개인이 매수했다면은요. 얘가 올라갈 때 어떻게 될까요? 방해하겠죠? 그쵸. 매도 물량을 내면서. 그러면은 저희는 매수했다라는 거는 이 궤적을 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들 때문에 그쵸. 이번 참에 가기가 힘들겠죠. 그쵸. 근데 실상은 사실은 이 예외의 경우도 중대형주에서는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뭐냐면은 뭔데 다 잡아먹는 거예요. 내보낸 거 다 받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 예외상황은 생각하지 마시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래 올라가라 또 부딪히고 그 다음에 조정받아라 이렇게요. 그쵸? 보세요. 이제는 얘는 어디서 지지가 나와야 되나요? 최소한 얘 밑에서는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뭐예요? 저점 잡고 못 찾으시나요? 외국인 그거 말고. 대량거래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고 걔 위에서 나오면 더 좋겠죠. 이렇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게 대량거래가 치네요. 대량거래가 쳐갖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좋겠죠. 매수하시기가. 이해하시죠? 시세는 계속 따라가면서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갔는데요. 뭐냐면 이제 진짜 뭐 여기저기 얘기하고 뭐 박스넷에서도 뭐 막 떠들고 뭐 어쩌고 뭐 진짜 2,500포인트까지 간 겁니다. 얘가. 예.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이게 왜 제가 첫 시간을 들여서 이거를 설명드렸냐면요. 이래야지 제가 혼자 떠드는 얘기가 안 되거든요. 같이 공감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제는 제가 2060 하고요. 2015를 둘게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는 이런 궤적을 보이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에 사실 얘가 이런 궤적을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였죠? 그쵸? 전의 궤적은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툭 끊어서 뭐냐면 여기는 외인, 연일, 순매수 엄청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얘가요, 이쪽으로 진입했었을 때 저희는 매매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었을 때 그때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얘가 이제 갑니다. 그럼 이 순간에 매매 하셔야 되나요? 못합니다. 못하는 거고요. 이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전량이요? 아니면은 부분이요? 부분을 들고 계신 거를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좌상에서 봤던 수익이 아니고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수익을 조금이라씩 챙겨 놓으시면요. 뭐가 되냐면 심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손절 나갈 때도 내가 진짜 실천합니다. 위에서 수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고 대신 뭐냐면 더 먹고 싶은데 라고 더 갖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사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 사도 되겠죠. 이때는요, 충분히 떨어져야죠. 이렇게 되면요, 얘가 뚫어갖고, 이렇게 가면은요, 이때 사셔야 되나요? 이때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떨어지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요 사이에 무슨 일이야? 외국인은 순매수. 그죠? 그 다음에 개인은요? 선택사항. 근데 좋은 건 개인이 매도 치면 더 좋다 이거죠. 그쵸? 그렇게요. 자, 이제 여기 포인트를 얘네들이 연일 순매수를 했는데 이 포인트를 못 넘었단 말이에요. 잠깐씩 연중고점을 뚫기는 했어도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이때는 이거를 뚫으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매수 기회를 안 주고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뭐가 됐든지 간에요. 그러면은 원래 이때도요. 저희는 이게 없으면 못 사죠. 다시 그릴까요? 이게 없으면 못 사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가 조정이 짧거나요. 급격하게 올라간다고 한다면요. 이 구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매수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들고 계신 것만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요. 이때는 매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하면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이 얘기 특징이 상당히 중요한데 뭐냐면 보세요. 2500포인트까지 가는데요. 2500포인트라고 말씀드려요. 2500포인트까지 가는데 급등을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는 뭐냐면 개인이 초급 투자자요. 초급 투자가 매수 기회가 없었어요. 그쵸? 이때를 기준도 없이 구경만 하셨던 분은 언제 사실까요? 주가가 급등을 하다가 멈추면 삽니다. 그래서 고점에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론은 뭐냐면요. 상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전에 내 매수 기회도 없이 주가가 급등하다가 멈췄다고 한다면 그냥 매매는 그냥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천천히 보면서 이때 외국인이 팔고 개미가 통상의 개미는 사니까요. 산다 그러면은 내가 잘 안 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전에 이 급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때 수급은 통상 어떨까요? 외국인이 사서 끌어올려요. 주가는 급등할 뿐인 겁니다. 급등. 끌어올리고요. 개인은 물량이 쭉 빠져버립니다. 상승 구간에 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멈췄었을 때 외국인은 쭉 빼는데요. 개미는 엄청나게 물량이 들어가요. 그 중에 한 개인이 되셔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때 어떠냐에 따라서 이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이 될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외국인이 사서 결국에는 이 스타트를 끊어줄 건데요. 이때 보니까 개인들이 숱하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정 한번 없을까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다가 또 멈추면 차익 실현 매물을 내거든요.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조정이 있고 다시 매수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개인 물량을 다 털어버렸다라고 한다면요. 얘들은 급등할 뿐이지 이런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거는 차후에 살펴보면 될 일이고요. 자, 이제 보십시오. 시나리오를 봐볼게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는 상승 추세가 붕괴돼서 충분히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이게 된다, 아니다 얘기하지만 대세적으로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미국 경기는 호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험 자산에서는 돈이 빠진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빠지면요. 그러면은 우리는 걔네랑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우리는 위험 자산, 이머징 국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주가는 어디가 올라가나요? 미국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주식이든지 ETF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해외 ETF라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를 멈추고. 그죠? 그렇게 하고, 근데 만약에 얘가 다시 본질 돌아서 이렇게 가고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가
맞고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코스피 투자를 계속 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겁내하는 거는 여기를 찍었을 때를 제일 지금 겁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통된 얘기가 이게 대폭락이 올까봐 이거를 겁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런 다음에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도 기준은 그냥 지키시면 되는 거고 예상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볼게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상승 추세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구간 빼놓고 할 구간에서 매매를 시작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한가 테마로 이어지는 거는 제가 지난 저 때 설명드렸으니까 오늘하고는 주제가 안 맞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가 만약에 아웃이 되면은요. 아웃이 되는 방향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해서 저희가 매매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의미 있는 데서 1940포인트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렇게 빠지면은 통상에 하락하는 계정은 이렇게 빠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같이 연결고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제가 저쪽의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낼 겁니다. 이게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예 해서 들어봤는데 내가 모르겠다 하면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쵸? 근데 내가 이런 기준을 얻었는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런 장이 또 안 오겠습니까? 소액 갖고 경험하시고 몸으로 체득하고 그 다음 기회에 또 원래 투자금을 넣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즐기시면서 하면 되지 여기서 무슨 이상한 대박 이렇게 꿈꾸시면 안 됩니다. 대박은 코스피 역사 보셨잖아요. 언제 있나요? 대폭락이 있어야죠. 대박. 그전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만약에 대폭락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요. 다음 투자 시장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그쵸? 네. 볼게요. 자, 안타깝지만, 보세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저거는 아닌데요. 왜냐면, 요즘에 막 설명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설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내요. 그 다음에 해외. 아이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제가 안전투자 강의에서도 사실은 그때가 되면 또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보십시오. 많이 되어 있지 않죠. 국내 ETF. 그러면은 보세요.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안타깝지만 하실 수 있는 것만 적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이거는 저는 그쵸 나중에 경험 쌓으신 다음에 하면 되죠. 곱하기 3 뭐 이런 거를 뭐하러 하시나 이거죠. 자, 저희가 이제 그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오늘 배우신 것 갖고 매매를 하시면 되죠. 코스피 시장에서요. 안 좋은 시나리오요. 할 게 뭐가 있나요? 안타깝지만 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상승장에서 하면 되겠죠. 그쵸? 이 상승장에서요. 하고요. 더 플러스로 뭘 하시냐면은 섹터 있잖아요. 섹터 이게 업종이거든요. 업종 섹터 ETF를 하시는데요. 업종 이거를 하신대요. 오늘 배우셨던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개별 종목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낫죠. 개별 종목을 덤비시는 것보다 그렇게 코스피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업종 차트를 똑같이 분석하고 하시면서 상승장에서는 얘랑 얘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삼성그룹주 관련된 ETF 뭐 그런 걸 하신다든지 그런 쪽으로 몰아가신다 이거죠. 안타깝지만 저희에서도 이게 투자 상품이 된다라는 게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하락장에서는 여기다 베팅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해외입니다. 해외에서는 조심하실 거는 보세요. 멕시코 ETF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환손실을 안 당하려고 몇 번을 머리를 꼬아야 되나요? 그쵸? 일본에 투자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환손실 생각하면은 엔화, 달러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엄청 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보세요. 미국 시장이 좋아진다고 한다니 미국 하시면 되겠죠. 근데 다른 나라에는 없지만 미주도 이거 섹터 업종이라고 했죠. 얘가 더 낫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일부에 이제 해외 주식이 있겠죠. 근데 이 미국장에서요, 이게 달러로 되는 거잖아요, 달러. 그쵸. 그러면은 첫 번째 장점이 뭐냐면 저희가 환손실에서 대비할 거를 꼬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얘 장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것도 중국 것도 다 미국에 상장된 거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요. 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얘들이요. 보세요. 저희 2060, 그 다음에 2015, 그 다음에 1940 이렇게 됐었을 때 지금 주가는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그쵸? 얘가 되면은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얘요. 또는 얘들이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다 저거 하는 게 얘가 만약 진짜 이거를 찍으면 이게 올 거다 걱정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얘요. 이렇게 가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린 게 뭐 얘들을 뭐 어떻게 괜찮다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시나리오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기 시나리오에 몇 개 적어드렸던 거 좀 집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게 넘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총정리가 아니고 이제 주의하실 사람 꼭 오늘 가져가셔야 될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수익 내는 법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피해가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같이 저도 어차피 개인 투자자니까 같이 그냥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하시자고요. 자, 지금 2015요. 그 다음에 2060이요. 그 다음에 2050이요. 1940이요. 지금 주가는 이렇게. 2050이 어떻게 더 적어요? 2050. 아, 그쵸.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요. 네. 자, 지금 주가는 여기에 있죠? 자, 이제 그냥 오늘 싹 정리하고 끝나는 겁니다. 수급은 어차피 딱 뻔한 거니까 두고요. 자, 여기서 돌아가요. 매매하셔야 되나요? 초급 투자자 기준입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 돌아갑니다. 매수 조건 맞으면 매매하시는 거죠. 어디까지요? 몇 포인트까지요? 2015까지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그냥. 그래서 얘들이 그런 매집 활동이 끝났다고 한다면 여기를 그냥 내가 들고 있기 편하게 그렇게 뚫어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켜보시면서 만약에 그 매도 신호들이 온다, 뭐 외국인이 판다 이러면은 그냥 일단은 분할이라도 꼭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시나리오는 매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매매를 하셨다고 한다면 여기 안에서 분할을 하시고요. 분할을 하시고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판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상승했던 어떤 진폭 안에서 그냥 전량 이렇게 매도하셔도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쵸?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요. 저랑 이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분할 매도하라는 겁니까? 분할 매도죠. 매도?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얘가 찍고요. 얘가 이렇게 갔다가요. 그 다음에 얘를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 지점만 저희가 체크를 해볼게요. 이거 매매하셔야 되나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저희 그냥 정리하는 거니까 대충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내가 충분히 떨어졌다가 갈 때는요. 여기서 매매하시면 되죠. 또 마음속으로는 어디까지 하신다고요? 2060까지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이제 그 다음에 얘가 이걸 진짜 뚫어버립니다, 이거를요. 매매하셔야 되나요? 매매 안 됩니다, 이거요. 그쵸? 매매가 되는 구간은 요런 구간, 그 다음에 연습 삼아 이 구간은요. 이 구간도 괜찮죠? 그쵸?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일로 갑니다, 이게. 첫 번째요. 급등이에요. 급등이면 들고 계신 것 같고 언제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시면서 보십시오.
저거 하는데 좀 더 사볼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조정을 보이면서 갑니다. 그러면은 또 매수 기회가 있겠죠. 조정을 보이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쟤를 가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또 여기서 매수 기회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얘는 또 매수 기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다 뺀 거는 뭔가요? 외국인 매수, 그 다음에 개인 매도, 그 다음에 외국인 매도, 개인 매수.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죠. 이 안에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요. 조심해야 될 거예요. 떨어진다. 그 다음에 요 떨어지다가 조금만 반등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얘가 이 권역으로 이렇게 상승할 때요. 이 구간이요. 매매요. 절대 안 됩니다. 매수하시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통상 주가는 이렇게 했다가 얘가 저항 역할 하거든요.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개별 종목 갖고 얘기를 한다면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저점을 잡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냥 저게 지켜보자 최저점인지 이 생각만 하시는 겁니다. 이거라도 꼭 갖고 하셔요. 그러다가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이게. 그러면은 매매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구나. 그쵸? 근데 저희는 저 공간으로 처음에 들어갈 때는 못하는 거죠. 그겁니다. 그죠? 얘를 안 깰 때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거 꼭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떨어지는 종목에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은 피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카는 척 하는 애들도 피해갈 수 있겠죠.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게요. 올라가는데요. 얘가 주가가 빠져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외국인이 팔아요. 그러면은 나도 조금씩 같이 파는 겁니다. 걔들하고 똑같이. 뭐 분할을 50%, 30% 얘기하지만 불안하면 그냥 조금씩 파는 겁니다. 얘들이 그런 시그널이 오면요. 그 다음에 얘들 걸 때는요. 전량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초급 투자자는요. 무조건 전량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이때 매도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매도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진짜 상투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는 꼭 스탑로스 기능을 HTS마다 다 익히세요. 그래서 어떤 지수를 투자하셨든 아니면은 개별 종목을 투자하셨든 간에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음봉이네 양봉이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원하는 가격에 그냥 스탑로스 걸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네,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주의하시면은 뭐냐면은 상투를 다 피해 가실 수 있는 거죠. 상투를 피해 간다는 얘기는 내가 매수를 적합하지 않을 때 저거 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조금 남아서 요런 말씀 드릴게요.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안타깝지만 진짜 센폭이 있지 않은 다음에 그 종목의 원금을 회복시켜주진 않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는 게 이거를 통해서 투자를 안 하시게 되는 그 기준을 갖고 이렇게 되는데 내가 하지 말아야 돼. 이 기준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매매를 지금 들고 계신 종목 중에 손실이 나고 계신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통상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바닥을 잡고 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을 거고요. 별의별 종목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매수자는 거의 고점 부분에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물타기라고 하죠. 여기서도 매수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통상 많습니다. 왜냐면 뚝 잘라서 이 당시만 하면은 내가 요거 단가 이렇게 낮추면 요것만 뚫으면 본전이 되니까요. 그쵸? 자, 이제 안타깝지만 이거에 대해서 보유 피로는 느끼고 계시잖아요. 지금 선택하는 거는 내가 더 들고 있는 거 끝까지 들고 있어 볼까? 아니면은 정리를 할까?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생각보다 사실은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은 화끈하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잖아요. 오늘 맘먹으면 그냥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자, 이렇게 하십시오. 매수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 때마다 매도가 있는 겁니다. 그죠? 아니,
남들이 사지 않을 종목은 추세도 죽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는데요. 대량 거래가 안 나와요. 대량 거래는 빨간 거, 파란 거 이것도 있지만 상대적인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좀 어렵고요. 어쨌든 뚜렷한 대량 거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만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는데요. 떨어졌는데 양봉이라고 대량 거래라고 나오는데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얘 때는 어땠냐면 이만큼 나왔는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럼 얘 대량 거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우울해지는 겁니다, 지금. 근데 얘가 이렇게 쳐요. 이걸 통상 뭐 교과서적에는 뭐 20일 평균에 뭐 몇 배, 뭐 5일 평균에 몇 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들고 있는 저희 마음입니다. 뭐냐면, 야, 좀 더 들고 있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그럼 얘가 이제 선이 거지는 거잖아요. 매수하는 사람 입장, 매도하는 사람 입장을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얘를 뚫으면 매수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초급은 매수 안 하지만. 그쵸?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이, 이 기간도 이렇게 오래되고 팔자 이게 아니고요. 자꾸 들쭉날쭉하고 팔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는 못 되지만 중급 이상의 투자자는 매수가 가능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버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게 빠지면요. 이 사람은 뭔가요? 신규 매수자는요? 매도죠? 그쵸? 그러면은 뭔가요? 이분은요? 이분은 뭐냐면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분할로요. 분할로. 화끈하게 전량이 아니고요. 근데 얘가 이렇게 버텨요. 그럼 이때는 야, 좀 더 가라, 더 가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기 근처에 계신 분들은 더 할 거고요. 심리가. 근데 이렇게 해서 무너질 때는 이게 원래 더 가면 안 돼요. 더 가면 와르르 무너진다니까요. 아까 급등하면 와르르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야, 이제 내가 기다린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매도는 없는 겁니다. 주가는 들쭉날쭉했지만. 근데 통상의 개인 투자자들은요, 중대홍주 생각해 보시잖아요. 이렇게 갈 때 어떤가요? 물량의 개인은? 상승할 때? 물량이 이렇게 줄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여기 물려있으면 무조건 내놓죠. 몇 번만 찔렀다가 해보십시오. 이참에 팔아버리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심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선 또 대량 거래가 나와요. 그럼 주가는 또 들쭉날쭉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게 버텨나가는 겁니다. 어쩔 때는 팔아가면서 그 다음에 어쩔 때는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또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때도 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우울해지는 게 이런 거죠. 아까 저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해서 대량 거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요 이렇게 하고 얘한테 부딪혀요. 그러면 피곤해지는 거죠. 이제 그렇죠. 매수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신규 매수자도 그렇게 하고 이때 있던 최저점을 붕괴해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조금씩 매도에 나가자 이래야 됩니다. 이때 그랬으면 그쵸 이만큼 손실 안 받겠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안 했으면 모를까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제 원금을 회복하고 싶으세요. 잃은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방법이 아니고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어쩔 수 없는 얘기만 말씀드리면은 근데 그 길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여기서 매수한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새로 돈을 구했든 아니면 이걸 팔아서 구했든지 간에 새로운 종목을 매매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보세요. 얘는 손실이 엄청 크죠. 그렇죠? 통상의 매매자가 하는 겁니다. 이때는 뭐냐면 이걸 매수를 하셨어요. 이거는요. 이만큼 갖고 매도해서 수익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시라는 겁니다. 얘는 어차피 원금 회복은 안 돼. 이렇게요. 잘 팔아 나가자.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팔아 나가는 거고요. 하락 추세가 끊기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고 한다면 좀 지루해도 길고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판돈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 매수기에는요?
매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냥 돈이 일로 들어가야죠. 올라가는 종목에 넣으라는 게 이런 거. 올라가는 말에 뭐 타라는 하나요?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얘들을 완전히 복구는 못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배우셨던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얘를 가셔서 잘 안 되더라도 이제 대충 내가 시세의 일부를 바라보는 것들은 좀 느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더 이상 뭔가를 매수하셨는데 추세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을 들고 계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정확히 원하는 내 수준에 맞는 상황에 맞는 포지션마다 들어가셔갖고 그 다음에 시장이 주는 수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고점이라고 한다면 초급 투자자는 이만큼 갖고 가는 거고요. 중급 투자자는 이만큼 갖고 가거나 아니면은 이만큼 이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가면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코스피는 투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긴 뭐가 남아있나요? 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업 투자자는요, 그냥 늘 얘기하는 사람들이 단타 있잖아요, 단타. 이 단타 능력이 없으면요, 전업은 안 되는 겁니다. 하고 깨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연습하고서는 차라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직장 다니실 때 충분히 연습하셨다가 퇴직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응력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연습을 그렇게 꾸준하게 하면 또 익숙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전업은 진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준비로 이때도 얘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번 주에 들으셨잖아요. 여기 시장에서 얘가 꺾일 때 상한가 테마는 난리 부르스를 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요. 오늘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오늘 좀 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날이 어두워졌네요. 다음 주에 이 말씀 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에 제가 제목은 이렇습니다. 투자 유망 정보. 이거 사기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봐야 될 종목, 그나마 볼 수 있는 종목들 하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 라인을 오늘 뭐 2000 얼마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라인을 정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가 아니면은 안 됩니다라는 얘기, 개별 종목들을 갖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전주에 말씀드렸는데 뭐 운수장비가 지금 그나마 좀 반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안에서도 이 종목만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도 요 라인인데 요 라인 안에서 초급은 요 라인을 뚫으러 갈 때 해야 되나요? 안 되죠?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들을 심심하니까 종목들을 좀 이렇게 드리고 그거 안에 외의 것들은 수급적으로 외국인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니까 개인만 득실득실한 거니까 보지 마시죠. 이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도 시간 되시면은 꼭 참석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